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이때까지 버티세요. 무조건 큰돈 법니다. 삼성전자를 우리가 어디까지 일단 끌고 가야 될지 또는 언제 어떤 이슈로 어떻게 오를지 모두 정리해 드리니까 오늘 꼭 집중해서 전부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10만 명 구독자 기념 자료집으로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무료로 정리한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이때까지는 버티십시오. 무조건 큰돈 법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크게 좀 빠지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급락이란 표현을 안 하는데 그만큼 많이 밀렸다는 거죠.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업체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빠졌다는 거죠.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AMD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 주가도 각각 7.5%, 6.1% 급락을 했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도 11% 급락을 했습니다. 브로드컴과 퀄컴도 각각 6%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5, 6%가량의 급락세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볼 수 없었던 큰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대만이 미국의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갔다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TSMC가 미국 덕분에 돈 벌고 있으니까 너네 돈을 좀 다시 가져와라, 뭐 이런 말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이 중국에 대한 제재 강화에 좀 악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하면은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현재 삼성전자의 영향은 어떻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또 삼성전자는 다른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노사가 이번에 좀 대화를 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파업을 무기한으로 하자란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대화 좀 해볼까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첫 총파업에 돌입한 지 11일 만에 노사 협상 물꼬가 트일 조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협상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서로 지금 대화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삼로가 사측의 대화를 시작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사측이 조만간 이에 응하는 내용으로 답신할 예정입니다. 뭐 나쁘게 대답 안 하겠죠. 총파업 돌입 후 열흘이 지나도록 노사 협상이 재개되지 않아 파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던 상황에 상당히 뭐 긍정적인 계기가 마련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이 집회 참가자 수가 계속 늘었음 늘었지 줄면은 당연히 이 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연이은 홍보 집회에서는 150명에서 300명대로 사실 한 20분의 1 수준으로 정말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줄어들 정도면 그냥 빨리 파업, 협상하고 끝내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 HBM3 통과했나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 기사 아니고요. 해외에서 날라오고 있습니다. 공급망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이 HBM3E 메모리에 대한 엔비디아의 자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라고 대만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나온 기사가 아니라 이 해외 기사를 제가 따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만 언론에 따르면 삼성은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으며 다음 분기까지 HBM3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실제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어요. D램 생산을 축소함으로써 삼성은 엔비디아의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HBM3E 엔비디아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대만을 통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게 통과가 됐을지 안 됐을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통과가 진짜 좀 늦더라도 될까? 아니면 늦더라도 안 될까? 이거에 대한 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뉴스가 나왔을 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게 아니라 결국엔 될 거다, 결국엔 안 될 거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얘기하자면 삼성전자 HBM은 결국엔 필요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일단 엔비디아 블랙웰 판매량을 먼저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 블랙웰은 2024년 3월 18일 GTC 2024에서 선보인 신형 AI 반도체 칩입니다. 엔비디아는 2024년 하반기 이 블랙웰 판매가 약 42만 개에 이르고 2025년에는 약 200만 개 판매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팔리죠. 근데 블랙웰은 기존 H백에 비해 연산 속도가 2.5배 빠르고 전력 대비 성능비는 약 25배가 개선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을 쓰는 것보다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전력은 덜 쓰고 성능은 좋아지고. 그럼 당연히 H백, H200 쓰던 사람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네, 블랙엘 쓰러 가겠죠. 그래서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엔비디아의 H100 제품에는 4세대 HBM인 HBM3가 5개가 탑재가 됩니다. H200에는 HBM3가 6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블랙웰에는 8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사실상 적어도 8 곱하기 200만 개 해서 대략 1600만 개 정도의 HBM이 생산이 돼야 된다. 이게 일단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 1600만 개 감당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HBM 최소 필요 수량입니다. 몇 개나 필요할까? 블랙엘 42만 대에서는 최소 336만 개의 HBM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필요한 겁니다. 내년에는 약 1600만 개의 HBM3E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SK 하이닉스가 2023년 글로벌 HBM 시장에서 53% 점유율, 삼성전자가 35%, 마이크론이 9%입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개수를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의 HBM 최대 생산량이 2024년 4분기, 그러니까 올해 연말쯤 가면은 최대 생산량이 15에서 한 17만 정도 될 거다. 웨이퍼 기준입니다. 월에 15만, 월에 17만인데 지금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이 수량이 절대 안 되고 잘 돼야 4, 5만 수준인데 이 정도 절대 안 되고요. SK하이닉스가 HBM 생산량이 최대로 연말까지 최대로 뽑아내면은 월말에 12만, 14만 장으로 웃돌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퍼입니다. HBM이 아니라. 하반기를 기점으로 HBM 경쟁 심화가 가중돼 SK 하이닉스 점유율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 1600만 개 HBM 이 생산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예측해보고 계산해 볼 겁니다. 얼마? 최대치로.
정말 상황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최대의 능력이 나왔을 때 몇 개나 만들 수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HBM을 쓰는 게 사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MD도 쓰고요. 여기저기 쓰겠죠. 그럼 우리는 엔비디아 기준으로 한번 몇 개 정도나 충당이 될까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이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계산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 자, 직접 개수 환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SK하이닉스 HBM 웨이퍼 생산량을 13만 장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최대치입니다. 웨이퍼 1개에서 약 2GB 칩이 약 600개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한 1200GB 정도가 생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개인데 사실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그러니까 생산하면 이 생산한 게 다 완제품이라 치고 단순 환산으로 24GB HBM3 뭐 36이 될 수도 있고요. 약 650만 개 생산이 가능하며 블랙웰 AI 가속기에 약 80만 대 대응 가능합니다. 몇 대? 한 달에. 예, 한 달에 블랙웰 80만 대 정도가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일 때 올해 말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수요를 저희가 잘 나오는 60% 기준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HBM은 수율이 60%만 나와도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럼 48만 대 수준으로 1년이면은 약 600만 대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블랙웰 1년에 600만 대를 올해 말 정도의 생산량으로 계속 만들어내면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최대 수율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 정말 최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웨이퍼에 대한 부분들 또는 HBM 기가바이트에 대한 부분들 HBM3E에서 12단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기준들 이런 기준들을 전부 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 600만 대라는 거죠. 실제는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지금 블랙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서 인텔, AMD 등등등 서버용 HBM 다 합치면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얼추 맞겠는데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SK하이닉스가 현재 50%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또 삼성전자가 일부, 나머지가 일부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HBM이 앞으로 갈수록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부족할 수밖에 없냐라고 한다면 이거죠. HBM4는 HBM3에 비해 스택당 채널 수가 2배로 늘어나고 물리적 면적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보다 그 더 먼 미래에 HBM에 대한 이 적중수는 늘어나는데 이 적중수에 따라서 아시겠지만 더 나은 HBM이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뭐 6개, 8개 얘기했죠. HBM4 디램 용량은 기존 24GB에서 32GB로 확장이 됩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확장이 되고 단수는 12단에서 16단까지 확장이 됩니다. 애초에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수율도 그만큼 안 나오겠죠. 엔비디아는 2026년 출시되는 루빈 플랫폼에 HBM4 8개를 처음으로 탑재합니다. 기본이 8개입니다. 아까 전엔 기본이 8개가 아니었죠. 뭐 6개에서 8개 넘어갔는데 여기선 기본으로 이 32GB 12단이 아니라 16단 HBM4가 8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루빈 울트라에 HBM4가 12개가 들어갑니다. 32GB 12단에서 16단까지 늘린 HBM이. 그럼 지금 생산량으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턱도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AMD도 2026년 출시하는 MI400에 HBM4를 탑재를 하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최대 물량으로 계산을 해봐도 지금 만든 물량의 한 3분의 1, 정말 적게는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이 HBM이 사실 이 AI 가속기를 따라갈 정도로 생산량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뭡니까?
삼성전자 HBM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꼭 사용을 해야만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 HBM이 결국 사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가 주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반드시 삼성 거를 써야 한다로 본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 결론을 좀 내보자면 엔비디아 성장률은 둔화가 되더라도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여기 가는 거랑 여기서 여기 가는 거랑 성장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선 30%일지 몰라도 같은 폭으로 성장해도 당연히 성장세가 같더라도 점점점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15%, 7%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도 성장률은 둔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HBM 수요와 생산량은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된다. 아까 얘기했죠. HBM에 대한 실제 블랙웰부터 시작해서 루빈 울트라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칩이 필요한데 거기에 더 많은 HBM이 들어간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지금 삼속세 납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배당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다른 이 가족들은 지분을 팔아서 지금 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재용 회장은 경영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분을 매도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속세 5천억 중 약 3천억을 배당으로 내고 있고요. 나머지 2천억을 대출로 받아가지고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상속세를 내는데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 뜻은 적어도 상속세가 끝나는 2026년까지는 배당이 늘었음 늘었지 줄지 않을 거라는 거고 사실 배당이 증가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밸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실적도 긍정적이고 이 배당 성향 자체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란 부분이고요. 당연히 주주 환원 정책이 늘어나면은 주가 상승이나 반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삼성전자는 중간에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사주 매도가 나올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자사주의 매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목표가는 여전히 10만 원이 전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충분히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HBM에 대한 수요 증가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부분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전자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전망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밀린다면 7만 8천 원이나 뭐 7만 7천 원까지도 밀릴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 7만 7천 원, 8천 원대가 10만 원을 향한 발판 정도라고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단 한 번도 원웨이로 상승한 적이 없어요. 하락을 보더라도 사실상 쭉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과거 상승도 이게 사실 2020년도에 돈을 엄청 풀어서 이렇게나 올라간 거지 이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은 웬만해서는 상승과 하락이 항상 어떻게 된다?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상향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기회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제가 10만 원까지 목표가로 보는 걸로 하고 눌리더라도 그러니까 7만 7천 원에서 8천 원까지 눌리더라도 사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발판 정도로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알겠는데 아까 10만 명 구독자 기념으로 해서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100%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10만 명 특별 자료집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19일, 7월 19일, 18일, 17일, 16일, 15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이제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